네,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네, 또 수도권 오늘 저녁까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동하실 때 꼭 안전 유의하시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이긴 빨간불인데 상승 탄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가 0.2%,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 강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하이라이트라고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했었고 또 할 CPI 발표가 있었는데 간밤에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도 근원 CPI 보면 역시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한데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CPI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수요일이니까 해외도 그러니까요. 주식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셔볼 텐데 그 전에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안 들려요? 이렇게 하면 좀 들릴까요? 네, 닥터 K님, 네, 마이크 어떻게 괜찮으세요? 제가 목소리 조금 크게 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체크해보고, 오늘 미증시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시 사상 좋았습니다. 한국가를 네. 또 기록을 하고, 어제, 일본 증시가 좋았는데. 일본 뭐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지금 1% 넘게 그러게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더 커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미증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외 증시 투자 아이디어로 분석해 주실 분 오늘 또 모셔봐야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정우창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차가 좀 그쵸. 막히죠. 네,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신 분들은 와이퍼를 닦아도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고 안 나시고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부장님 소개하고 바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루틴이죠, 루틴. 부장님에 대한 소개. 자료 혹시 안 나가나요? 네. 네. 안 열려요? 예, 자료가 지금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좀 예, 있어가지고. 좀 생방송이라서. 네. 네, 잠깐만요. 예,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시황 잠깐만 보고 있을 네. 테니까 자료 좀 세팅 도와주시고요. 지수가요. 지금 코스닥이 하락 반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강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3,192선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까지 내려와서 806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이닉스 탄력이 좋아요. 네. 2%대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약해서 0.7%대 상승. 오늘 시작할 때 조선 쪽도 굉장히 좀 강한 탄력 보여줬었는데 네. 조금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오는 느낌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네. 거기서 아마 가장 큰 의제가 조선 아무래도. 관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뭐 아직 일정은 안 나왔지만 뭐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네. 이런 속에서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탄력도가 좀 약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네. 하고 계시지만 아마 이 미국발 훈풍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정책의 어떤 우리만의, 네. 왔다 갔다 이런 눈치 보기 했던 말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냥 뭐 프리하게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자료가 그대로 한번. 준비되는 대로 네. 좋아요. 저희가 네. 또 업데이트를 해서 하고 네.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거만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기간은 앞으로는 한국보다는 이제 좀 미국 증시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서 좀 근거로 맞아요.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8월에는 또 주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으셨지만 그거는 사실 좀 크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에도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질 걸로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랬지만 9월 초순에 좀 떨어지다가 결국 살 기회를 주지 않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난주에 방향을 잡아드린 대로 좀 시장은 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대로 또 맞아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수요일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부장 언제 나오냐.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좀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제 뭐 제 방송만 이제 보시지 않고 여러 방송들을 볼 텐데, 네.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발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네. 예,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기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와서 정말 말씀은 재밌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네. 어떤 이제 근거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자료 준비되는 대로 소개 뭐 중간에도 해도 네, 되니까 좋습니다. 시장 네. 얘기로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시장 하겠습니다. 얘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절적, 왜냐하면 8월 첫날에 워낙에 뭐 고용이다 뭐다 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 계절적인 어떤 통계적인 약세는 네. 할 수가 없나 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점이나요? 어떤 게 제가 지금 잘못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향후 개선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그렇죠. 더해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무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랠리는 네. 저는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뭐 50이냐 25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수치적으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쪽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훈풍과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점에 대한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네. 이런 얘기들도 항상 근거를 대주시니까 오늘도 근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좀 자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네. 지금은 딱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냥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죠. 시장 네. 흐름 네, 좀 네. 짚어주세요. 네. 이제 우선 일본 증시가 이제 어저께 좀 최고가. 최고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증시도 최고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베트남은 또 VN. 네. 베트남도 최고가고 다 이 양국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최고가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마트라는 기업 있죠, 미국에. 월마트 뭐 소비재죠. 네, 월마트 있죠. 월마트가 또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시장은 관세로 인해서 저희 투자자들은 이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꺼림이 있고 그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은 이거 관세를 아예 걱정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요렇게까지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CPI가 이제 나왔는데 물가는 예상 범위 안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네. 이제 상품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 말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약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뭔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이렇지만 어쨌든 9월엔 인하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오늘 사실 네.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네. 하나가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맞아요. 시기라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조정이 크게 올 수 있을까? 지금의 미국 훈풍으로 봤을 때는 쭉 하지 않을까? 뭐 조정이 와봤자 잔잔하게 뭐 약간 다지고 가는 느낌의 조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정은 어떤 조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넣으셨을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조정 시기는 또 지금 지나고 보면은 한 또 8월 초에 이미 또 지나간 거 아닌가? 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CPI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어저께 이제 CPI가 중요했던 이유는 과연 이제 9월에 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게 좀 중요했던 네, 거잖아요. 근데 9월에 아마 금리를 거의 뭐 한 100%는 없겠지만 지금 패드와치 보면 한 95% 나오거든요. 95%면 거의 그래서 네. 9월에는 네. 이제 아마 금리를 좀 내리는 쪽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를 내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증시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증시가 올라가지 못할 거냐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데 네. 조금 아쉬운데 자료가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자료가 지금 된다라고 밖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화면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있다가 자료로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지금 하시던 말씀.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라면 과연 미국 증시가
올라갈 오를 거냐 내려갈 것인가. 거냐. 그렇죠. 네,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저는 금리 인하는 호재라고 봅니다. 호재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가 뭐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인하하는 뭐 걸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예, 있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경기가 좋으면서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서 금리를 또 인하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이런 경우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 7, 8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골디락스라고 그러니까 하나요? 보험성 금리 인하. 미리. 예, 예,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고 이때는 100% 확률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S&P 지수가 좀 올랐었다. 그리고 12개월 평균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 S&P가 한 16% 정도 네. 좀 올랐었다. 그래서 네. 8번, 9번이 다 이제 통일된 메시지를 준다는 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도 아마 증시에 굉장히 훈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미국 증시 비중을 좀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분명히 이 강세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강세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미증시 오늘 뭐 항상 미증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주시는데 이제 국내 증시도 잠깐만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좀 힘이 더 약해지고 있잖아요. 물론 상승세기나 빨간불이긴 하지만 탄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그렇죠. 미증시의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미증시 사상초급과 경신하면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힘도 약한 것 같고 요 차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오늘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요 자료는 좀 네네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한국 증시가 네. 조금 이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강세를 보였던 구간이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조금 사이클적으로도 좀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갈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세라는 게 결국은 좀 미국에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적 부분에서 이제 미국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실적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은 2분기가 최저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 실적도 잘 나와서 3분기, 4분기는 그거보다 더 좋겠네. 그런데 이제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요번에 그 세법 개정안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50억으로 하냐 10억으로 하냐 지금 사실 정부와 당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증시 부양, 그다음에 증시의 투명성, 그다음에 주주 가치에 대한 뭐 증가 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잡음이 나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 이렇게 100% 확신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냐면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증시에서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금 미국으로 좀 가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본 증시는 사실 미국 증시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도 네. 일본 증시는 크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일본은 이 선거도 끝났고 네.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불확실성이 좀 끝나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승률로 봤을 때 네.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물론 있지만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감, 급하게 오른 감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은 미증시로 다시 수급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일본도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지난해 참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본 증시 자체도
재팬 디스카운트라고 네. 이게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일본 주식이 좀 가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러면은 하고. 궁금한 네. 게 부장님 그 트럼프 푸틴이 또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일. 네. 네.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유가도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저 시대에는 주식이 이거 호황 아니야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기대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모든 그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좀 미국이 좀 좋은 것 같고 사실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또 대부분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금리가 문제였었는데 네. 지금 최근 연준 위원들도 그동안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도 계속 요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파월만 계속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관세, 그다음에 감세, 그다음에 유동성 뭐 증가하는 부분, 또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AI 패권이라든가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미국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그러면 꼭 좋을까? 그런데 보험성 금리 인하의 과거의 경우를 보면 네. 그래도 올랐던 적이 많았다. 근데 항상 증시라는 건 네.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대감으로 좀 오르던 게 막상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하고 이럴 때는 조금 힘을 또 잃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네. 중간에 업앤다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라든가 투자, AI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경기가 지탱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뭐 부동산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내구재 수요도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소비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 AI 투자 계속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 부동산이나 이런 또 다른 쪽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쩔어있던, 조금 부진했던, 솔직히 부동산은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거의 반침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돌아서게 되면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탄탄한데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가는 국면이라서 조금 미국 투자를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투자가 굉장히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언제나 핑계가 있고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미국이 S&P 기준으로 이제 어제 올라서 한 8에서 9% 올랐고 올해 환율이 한 3.5%, 한 4%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초에 투자한 분들은 한 4%밖에 못 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미국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증시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 경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네. 올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또 환율 고려했을 때는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이 지금 댓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장해라. 나도 미장 간다. 뭐 8월에 정리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재무장관이 베센트가 50bp는 내릴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한다. 비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힌트를 줄까? 근데 지금까지 파월 정말 사실 정치적으로 꼿꼿하게. 압박을 느꼈지만 꼿꼿하게 좀 그 자리를 지켰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파월이 꺾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이게 사실 또 재밌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뭐 두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파월을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파월을 임명한 사람 트럼프. 트럼프요? 파월을 임명한 사람 트럼프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증시에서 이런 내러티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금리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지금 트럼프나 이런 백악관이나 행정부에서 네. 굉장히 압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례도 파월을 17년에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그 당시에도 금리를 인하해라 뭐 파월은 인상한다 이런 마이웨이 가고 트럼프는 계속 호통치고 네. 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맞았느냐라고 보면은 트럼프 그때 맞았어요. 파월은 계속 그 당시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경기가 스몰 침체로 들어가서 부랴부랴 또 금리를 내리게 돼서 지나고 봤더니 트럼프 말대로 그 타이밍에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파월이 이제 과거에 21년, 22년에 이런 물가가 크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지난번에 7월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꺾이는 걸 보면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라고 한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타이밍으로 굉장히 좀 맞았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둘의 대결을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파월이 너무 당한다, 트럼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도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오히려 트럼프의 타이밍이 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없어. 왜냐? 테슬라의 네. CEO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반해가지고 테슬라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지금도 물론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예. 파월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맞습니다. 한데. 그래서 네. 지금 4.5% 기준금리인데 아마 올해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내릴 거고 트럼프는 지금 1%대를 원하고 있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힘들고 지금 예상은 한 3에서 3.2%까지. 3에서 그러면은 한 5번, 6번 이 정도 금리가 뭐 좀 인하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 사례가 좀 여러 번 있는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 네. 당사의 그 자료에서도 NH투자증권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좀 95년도에서 2000년 그 인터넷 사이클의 좀 향기가 조금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조금 플랫하거나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 뭐 주가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네. 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98년에 왜 인하를 했었냐면 아시아의 이제 금융 위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몇몇 금융사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선제적으로 이거 우리한테도 불이 번질지 몰라. 그래가지고 인하를 했었고요. 네. 그 금리 인하 후에 98년, 99년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 역사상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거든요. 그 당시에 95년에서 99년까지 S&P가 3배 올랐고 네. 나스닥은 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뭐 그때처럼 파괴적으로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레벨 자체가 근데 크게 워낙 오르고 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만 금리 인하 후에 한 네. 1년 반, 2년 정도 계속 상승했고 지금은 아직 금리 인하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 지금 되려 막 벌써부터 주가가 그 당시에 또 급락을 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증시는 이제 계속 그 진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인터넷 버블,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런 버블이나 주가 급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는 조금 리니어하게 조금 기울기가 높진 않아도 오히려 좀 지속 가능한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AI가 이런 챗GPT 같은 이런 그런 LLM에서만 머물지 말고 뭐 지금 뭐 AI 에이전트라든가 뭐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뭐 자율주행, 웨이모의 뭐 자율주행 그런 거랑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AI가 계속 터져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증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 같은 그런 황금 시대를 또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선 톤을 한 톤 좀 낮춰서 그러니까. 낮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왜냐면은 절제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했더니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 이거 뭐 8월에 항상 뭐 많이 빠졌었는데 너무 긍정 편향인 거 아니냐 또 계절적으로.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톤다운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사이클에는 사실 돈을 진짜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된다. 지금 꼭 벌어야 된다. 선생님 같이 좀 벌었으면 네. 좋겠어서. 개인적으로는 눈치 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근데 이런 걱정이 그러니까. 있는 게 사실 이제 계속 사이클이라는 건 돌고 네. 예전에 그런 기억으로서 그럼요. 이제 복귀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방금 닷컴 버블 얘기하셨으니까 닷컴 버블 이전에도 금리 인하는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AI가 가는 랠리가 사실 버블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금리 시작하면은 사이클 더 가야 된다 AI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AI 버블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 그걸 자꾸 AI로 돈 어떻게 벌어 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어. 자꾸 거부하시면 안 돼요. 어. 자꾸 거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뭐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뭐 IT 쪽 회사 운영하시는 뭐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시황을 뭐 굳이 전달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인데 저도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얻는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AI 툴 많이 쓴대요. 실제 현장에서. 네. 그래서 너무 지금도 본인들도 이런 테크 기업들 좋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업에서 테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에 휩싸이면은 좀 안 되고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엔비디아를 지금 사라고 엔비디아가 저점에서 10배 올랐는데 그래서 나는 막차 타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딱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대로 엔비디아를 밑에서 큰 비중으로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미 팔아서 수익을 받거나 네, 많이 못 샀거나, 많이 못 샀거나. 아니면 중간에 업앤다운 할 때 털렸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수익을 뭐 30% 먹고 팔았거나. 그래서 나만 수익이 못 난 거 아니야? 억울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랩팀의 본사에 있을 때 우리 미국 주식 운영하는 훌륭한 매니저분들도 중간중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네. 그때 다 흔들립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비중도 축소하게 되고 뭐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데 그걸 어떻게 또 매니저 입장에서 하루하루 평가받는 분들이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100불에 팔았다가 120불에 다시 사기도 하고 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제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뭐 미국 증시 뭐 바닥에서 풀 베팅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우리는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실 네. 걱정의 벽을 타지만 뭐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증시 중심으로 네. 해서 그래서 또 한 주 동안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항상 리뷰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난 투자 아이디어는 좀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광고 잠깐 보고. 네, 네. 여러분 네. 자료 2부에서 저희가 빵빵하게 준비해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지멘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뭐 멈춘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가 저희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희가 멈추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장도 안 멈췄으면 좋겠는데 올라갔으면 그죠? 좋겠다. 네. 오 라임이 좀 오늘 괜찮네요. 코스피 0.3% 상승, 네. 코스닥은 0.2% 빨간불 그래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 자, 오늘 정우창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고요. 리뷰 좀 들어봐야죠. 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그러니까. 많습니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죠.
자료가 있었는데 아이, 자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생방송이라서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좀 이렇게 빵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 투자 아이디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네. 네. 자, 아이고 좋네. 네. 우선은 이게 매그스가 참 볼 때마다 물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제가 이거 소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몰랐죠. 예, 이 빅7에 14%씩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지수 대비도 더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넷플릭스는 7월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쯤은 한번 다시 사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주간으로 한 6에서 7%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좋아하는 회사. 그래서 주식하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넷플릭스가 많이 회자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2년, 3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회사고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예능,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캐대언이죠.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넷플릭스가 정말 이제 어나더 레벨로 가고 있구나. 혹시 부장님 그럼 넷플릭스를 생각을 하면 OTT의 출혈 경쟁은 넷플릭스 쪽으로 좀 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미 경쟁은 사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경쟁은 끝났고 넷플릭스가 그 기업 문화 자체가 네. 정말 최고를 지향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그 아티스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근데 반면에 우리 영화 시장은 어떠냐면은 이게 실패하면은 몇십억 몇백억 날라갈 맞아요. 텐데 해서 네. 너무 조마조마하고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다 이제 그런저런 영화들만 나오는 거죠. 실패를 용납을 못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향력은 좀 계속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2030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시총 목표가 1조 달러였거든요. 지금 500빌리언 정도니까 앞으로 한 4, 5년간 주가를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내부적으로 잡은 목표거든요. 그럼 한 4, 5년에 난 2배 정도 수익률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전 넷플릭스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넷플릭스는 K컬처에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약간 IP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서 좀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그런가? 있죠. 맞아.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그렇게 좋아요. 돈을 투자를 해주니까 우리나라 그래요. 한국의 K 브랜드가 요번에 캐대언을 통해서도 뭐 제가 그때 이거 보고서 여기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소름이 돋았다고. 네. 전율이 느껴졌다고. 그 정도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엄청나더라고요. 네. 빌보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음악에 일가견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네, 락커 제가 뭐, 좋아하셨을 때. 나름 뭐 작곡도 좀 공부를 하고 네. 근데, 이건 진짜다. 이거는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잘 파고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테슬라가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지난주에 한 5일 연속 올랐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만 해도 한 310불 정도였는데 한 7, 8, 9% 정도 올랐고 테슬라가 한국에서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7월달 자동차 수입차 판매 1위. 그래요? 그래서 벤츠나 BMW보다도 이제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려요.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전기차 1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국내 모든 차량 중에서 카니발, 소렌토 다음이 모델 Y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랜저나 산타페보다 많이 팔렸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좀 곤욕을 겪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상품성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쿠팡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알파벳도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5일쯤 아마 독점 관련 재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눌려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시총이 2배 차이 납니다. 근데 이익은 한 15에서 20%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네.
이익 대비 지금 알파벳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CATL이 뭐 지난주도 조금 반등을 했었고 네. 좀 넘어가 보시면 일본 쪽이 좋으면서 게임 애니메이션 ETF도 제가 지난주에 이게 상승률이 좀 적어서 네.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지난주에 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 애니컬러가 조금 소위 좀 부진한데 요거는 제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주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있는 건지 요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런 방송 준비하는 동안도 두 앵커분이 뭐 라부부 얘기했어요. 네. 네. 어떤 캐릭터가 예, 뭐 하셨죠. 예쁜지.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한 10몇 프로 가까이 올랐었다가 네. 또 상승을 또 좀 토해내는 또 그런 국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탐리, 그다음에 아크가 운영하는 ETF도 시장 대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제가 좀 네. 잘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골드만삭스도 좋은 실적과 그다음에 이런 금융 완화의 수혜를 입을 거를 생각돼서 네. 좋은 흐름을 뭐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말씀드렸을 때 뭐 이걸 지금 사라고 맞아요. 뭐 이야기를 네. 했지만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2주 정도 됐네요. 2주 정도. 네. 그래서 한 4.3%면 나쁜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나쁜 수익률 아니고 네. 퍼스솔라는 조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직 태양광 법안 자체가 대부분 조금 정해졌는데 세부 사항이 아직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퍼스솔라가 주가가 아직은 탄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미국에서도 태양광 기업은 메인 기업은 살려둬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법안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퍼스솔라 아직도 좋게 보고요. 네. 메타는 한 3. 여기 제가 쓰질 못했는데 메타는 한 3.5%,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 1% 정도 지난주 종목은 그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메타를 예를 들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사라고 라고 했지만 거기서 샀어도 일주일 동안 이제 한 3.5%는 수익이 났다. 네. 요새 우리 홍앵코님도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네. 쇼핑 많이 하시지 않나요? 뭐 하기도 하고. 네, 네. 왜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메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AI 광고 통해 가지고 굉장히 또 매출이 늘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은 안 하는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를 보고 제품을 많이 사는데 네. 오히려 그런 디지털 광고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품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 정도 광고를 쏠 정도가 되려면 제품이나 품질이나 이런 상품의 기획이 좀 받쳐줘야지 네.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몇몇 제품들을 사봐서 근데 뭐 인생템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대세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참 합니다. 요즘에 그 그래요. AI 쇼핑이 무서운 게 하나 클릭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연관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메타 말씀해 주신 초지능 연구소 뭐 이런 거 지금 인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네. 쓰더라고요, 진짜. 이게 빅테크가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인재 전쟁. 그러니까 AI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 싶긴 해. 그렇죠. 연봉 돈을 뭐 진짜 거의 높게. 스포츠 선수 그러니까. 위주로 뭐 많이 받아가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빈익빈 부익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버는 사람 더 벌고.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70명 자르고 나머지 30명한테 이제 몰아서 주는 뭐 그런 것들. 근데 메타가 이렇게 AI에 돈을 많이 쓰는 게 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돈을 많이 썼음에도 내부적으로 개발을 못해서 타사의 인재들을 높은 끌어온다는 가격, 거.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AI나 오픈 AI는 뭐 그런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닥 저는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실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AI에서 돈 쓰는 거 오케이 그거 묻고 가자 이렇게 시장에선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을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투자 아이디어 이거 기다리시는 분 많습니다. 네. 금리나 딱 맞게 리츠가 등장을 그러네. 했습니다. 네, 리츠를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그동안 이게 이제 미국 리츠가 올해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는 뭐 맨날 많이 오른 것만 가져와가지고 그러냐. 예. 근데 사실 또 그게 또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우리가 안 오른 것만 종목을 찾으면은 계속 소외주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게 주식에서는 주도주를 잡는 게 중요한데 주도주는 항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맨날 안 오른 것만 찾으면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강세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줘야 돼서 주도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옆에 식당이나 가게들 보면 잘 되는 데가 계속 잘 되잖아요. 줄 서 있는 안 네. 되는 데가 맞아요. 여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앞으로 옆에 텅텅 빈 식당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잘 되는 데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펀더멘탈이나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네. 시장에 좀 관심을 받지 못해서 가격이 좀 오르지 못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츠가 과거에도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뭐 요럴 때가 미국의 GDP 평균 성장률이 뭐 요 정도였습니다. 1.8, 3.5. 근데 이제 미국 리츠는 연간으로 90년대에는 연평균 12%, 2000년대는 13%, 2010년대는 이때도 한 연평균 13% 정도 내서 시장 S&P보다 더 못한 수익률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 들어서면서 이게 평균 수익률이 5.5%로 굉장히 부진하고 올해도 한 2%, 3%도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부진한 지금 구간이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저희는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리츠가 부진했던 게 금리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 오피스가 많이 어려웠어요. 부동산 시장이 재택근무 같은 네, 거 많이 맞아요. 하면서. 근데 이제 2010년만 봐도 우리 미국 리츠의 오피스 비중이 한 12%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 비중이 굉장히 줄어서 이제 한 4%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 쪽에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츠는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야? 상업용 부동산 계속 안 좋다던데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조금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펀더멘탈은 지금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리츠 기업의 배당률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리츠가 이제 여러 섹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셀타워 산업,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뭐 리테일, 호텔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묶은 이제 VNQ라는 뱅가드 부동산 ETF가 있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헬스케어, 타워리츠, 쇼핑몰, 오피스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고 배당이 연간 한 4% 정도 돼서 분기에 한 번씩 배당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 네, 분기에 1%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를 근데 저희가 투자할 때 보통 배당이 높은 거를 많이 찾아서 그렇죠. 투자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좀 맹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이나 앞으로 배당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리츠가 한국 리츠나 뭐 홍콩이나 일본, 싱가포르 리츠랑 비교해서도 제일 지금 수익률이 부진한 지금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금리가 제일 높았잖아요. 주요 국가 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부진했는데 미국의 금리도 지금부터 인하 사이클이 된다면 리츠도 굉장히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쭉쭉 좀 더.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네. 빨리 한 2, 네. 3분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1년 보면 한 10에서 한 15%는 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제 히토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도 중국한테는 의외로 휴전하자. 의외로 그런 게 네. 이 히토류 때문이죠. 히토류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결론은 지금 히토류 생산량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압도적이라는 네. 거죠. 미국은 많이 쓰는데 소비는 거의 탑 1인데 지금 생산량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히토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으로는 MP 머티리얼스라는 많이 들어봤죠. 예,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조금 오른 거 아니야?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거는 저도 같은 가격에 사시잖아요. 매수를 그렇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MP 머티리얼스의 수혜가 그 전에는 좀
라이브 했었다면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과의 조금 장기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국방부 이런 미국 정부에서 MP 머티리얼스의 자금 지원, 뭐 우선주에 투자라면서 자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 알선 같은 거를 하게 되고, 향후에도 MP 머티리얼스에서 생산하는 히토류는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뭐 최저 가격 같은 게 이제 계약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좀 사줄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MP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보시면 미국은 전반적인 소비자들한테 그런 권익을 좀 뺏어가면서 관세나 뭐 이런 세금을 치중하면서 본인들이 그 돈으로 밀어준 산업에 콕콕 찍어서 이제 돈을 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사업은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핵심 기업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MP 머티리얼스가 지금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만큼 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소량으로?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나 메타를 1,000만 원 산다고 하면 네. 이거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고 해서 여기에 목숨 한번 걸자, 한번 배팅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뭐 큰 금액을 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은 결국 성장할 기업인데 중간중간에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서 업앤다운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에 대한 제한을 확 풀어버리면 네. 그러면은 또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또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은 그거와 상관없이 중국이 쟤네가 또 언제 또 이걸 막을지 모른다라고 해서 전략자산 느낌으로 분명히 이쪽은 키울 거고 그거에 대한 핵심 기업은 MP 머티리얼스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소장님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미국 리츠 VNQ 뱅가드 부동산 ETF와 그리고 MP 머티리얼스까지 투자 아이디어 2개 확인했고요.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실 거죠, 부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빵빵한 자료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생하셨어요. 여러 어려움이 네. 있었는데 그래도 앵커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끝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 코스닥이 0.28% 상승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데 네.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도 좀 약한 흐름이고 뭐 일본에 비해서도 좀 약한 흐름. 탄력도가 일단 좀 초반에 비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떨어지는 거 보면은 네. 막 JYP 엔토 9% 가까이 떨어지고 막 네. 이래가지고 이런 낙폭 조금 저는 심장이 철렁철렁하긴 하는데 잘 지켜보시고요. 오후장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게요. 펄어비스가 거의 25% 빠지고 펄어비스는 그러게요. 적자 네. 걱정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저희 또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